자, 32번부터 풀어볼까요? 일단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자, 32번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A보다 B의 경우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 크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패스. 2번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죠.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맞나요? B보다 A 맞잖아요. A가 더 가파르잖아요. 옆에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공급곡선을. 그 다음에 3번에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 모두 정상제이다. 맞아요? 모르면 패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점의 변화예요? 선의 변화예요? 점의 변화죠. 그러면은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나요? 가격이 상승할 때? 뭔 소린지 모르면 이것도 패스.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적다. 이것도 모르면 찍어야죠. 자, 여기 마지막 5번 지문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지문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탄과 공탄의 크기 결정 요인에서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에 대체재가 어떠할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조금 전에 이거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탄력성이 커지고 있죠? 0에서 무한대로. 맞아 안 해요? 탄력성이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져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다양하잖아요. 근데 상공업용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또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가 다양한 것도 이 대체재가 많은 거하고 관계되죠. 대체로 어렵지 않아요. 많고 세분하고 크고 높고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신수탄 중공탄 하죠.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하면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고려하는 기간, 관찰하는 기간을 말해요. 앞으로 1년 동안 관찰하느냐, 앞으로 2년 동안 관찰하느냐. 고려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 커지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래서 탄력성은 항상 탄력성의 개념이 수량 변화를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수량 변화를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쉽다는 것은 그만큼 수량을 바꿔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수량 변화의 여지가 큰 거 아니에요. 수량 변화의 여지가 큰 게 바로 뭐라고요? 탄력성이 큰 거라고요. 수량을 못 바꾸면 어떻게 해? 용도를 못 바꾸면 수량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들 어려운 것 같아요. 표정들이. 혹시 어렵나 이게? 이건 어렵지 않죠? 이게 무슨 가는 게 있으면 오는 반응이 있어야 이게 수업을 하더라도 이게 좀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오늘따라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예. 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못 만들죠. 수량을 크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 공급자들은 자재를 사가지고 와야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많은 양을 내놓기가 어렵죠. 비탄력적이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비탄력적이죠. 요거는 이제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됐고, 탄력성과 판매 수입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B가 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에 변화가 없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에 변화가 없고. 됐나요? 결국 수요 공급에서 나오는 탄력성에서 어려운 거 없네요. 이 다야, 이게. 다 맞춰야 되겠네. 됐죠? 자, 그런데, 자, 1번 같이 나오면, 근데 이거는 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32번에 1번,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지금 임대료 규제를 모르는 거죠. 임대료 규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어디에다가? 아래에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면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증가하잖아요. 낮은 임대료니까.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한 개 더 그려져 있잖아요. 더 완만하게 그려져 있는 게 있죠. 맞나요? 이게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 그걸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어본다, 이렇게. 그러면 A를 따라서는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B를 따라서는 얼마만큼의 초과 수요? 여기까지죠. 초과 수익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고요. 누가 초과 수요가 더 커요? B의 경우 초과 수요가 더 크죠. 그 왜 그럴까요? B가 수량 변화가 더 큰 거요, 작은 거요? B가 수량 변화가 더 큰 거죠. 네, 그 소리는 A의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수요량을 조금 늘리는 거예요. 조금. 수량 변화가 적다고요. 늘리더라도 조금 늘리는 거고, 얘는 많이 늘린다고요. 시장에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대폭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조금 늘어난다고요. 늘어는 나는데. 그럼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에 부족 물량하고,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부족 물량이 다르겠죠. 많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해? 더 부족하잖아요. 더 부족.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 탄력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더 탄력적일수록 수량을 더 크게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10명 늘어나는 거 하고,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20명 늘어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부족한단 말이에요? 20명 늘어나는 게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더 부족한 현상이죠. 됐나요? 탄력성은 뭐의 변화의 크기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B가 수량 변화가 더 많이 변했다고요.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1번은 옳은 말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럼 공급이 더 완만할수록이죠. 맞나요? 늘릴 때도 적게 늘리는 것보다 많이 늘리는 게 탄력적이지만, 줄일 때도 적게 줄이는 것보다 많이 줄이는 게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성이라는 건 수량 변화라 그랬지 꼭 증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감소시킬 때도 더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초과 수익 크기가 더 커지죠. 맞나요? 여기 기준을 잡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더 초과 수익 크기가 크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초과 수익 크기가 더 크다고요. 줄어도 더 많이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족 현상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2번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아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B가 더란 말이에요. 2번이. 다음에 3번은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수요 증가잖아요. 소득 감소했는데 수요 증가면은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요. 반대 방향이죠. 그건 무슨 제? 열등제.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B가 A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 이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점의 변화죠. 점의 변화. 근데 B가 더 완만하잖아요. B가 더 완만하니까 수량 변화가 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더 탄력적일수록 완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더 완만하다. 근데 A가 B에 비해 대체재가 더 적다. 그럼 더 비탄력적이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34번을 보시면은 34번은 37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7번 함께 보시면 되고요. 예, 부동산 수요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을 말한다. 맞나요? 이건 그냥 뜻을 묻는 거죠. 1번, 2번 다 뜻을 묻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대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그 재화가 사치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뭐예요? 그는 정상재죠. 0보다 작으면 열등재죠. 그거는 이제 알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것을 다시 더 나누어요.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거와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경우를 필수재 그래요. 이런 경우를 사치재 이렇게요. 자, 이게 0.5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 0.5다 그러면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탄력성은 항상 수량 변화의 크기니까 이게 0.5다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뭐의 0.5배만큼? 소득의 0.5배. 그러니까 소득 변하는 것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은 몇 프로 올라가요? 100% 올라가죠.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소득이 100% 올라갈 때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30만원이 내 식료품비였어요. 100만원 중에 30만원이 식료품비였어요. 자, 이럴 때 소득이 200만원으로 올라가면 식료품비가 60만원으로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여러분들은 소득이 100% 올라가면 밥은 한 서너 끼씩 먹고 막 함께 이러지 않죠? 소득은 200만원으로 올라가도 식료품비는 30에서 60으로 더블로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게 바로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수량이 그거보다는 덜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0.5라면은 50% 이제 소득은 100% 올라갔지만 수요량은 50% 올라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지만 식료품비는 30만원에서 45만원이 되는 거죠. 그 반만큼 더 올라가면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우리는 필수재라 그래요. 필수재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더 올려서 소비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분이 생기거든요. 그 똑같이 올라가야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만 3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0에서 45로 올라가면 한 15만원 여분이 생기죠. 여기서. 그러면 이런 걸로 뭘 더 하게 돼요?
사치제. 꼭 사치제라고 해서 이렇게 치렁치렁 거는 것만 사치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만 사치제가 아니고, 아니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영화 한 편밖에 못 봤어요. 영화 한 편밖에 못 봤는데 20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똑같이 올라가야 영화 2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3편 보잖아요. 이러면 이게 사치제인 거지. 소득은 2배로 늘었는데 영화 보는 거는 3배로 늘어버렸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영화 보는 게 뭐예요? 사치제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무슨 뭐 폐물 같은 거 걸고 이런 것만 사치제인 건 아니에요.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잖아요. 여행 더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여행도 뭐예요? 사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 말 쓰잖아요. 지금 내 생활에서 지금 여행 가는 건 사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영화 보는 거 사치다. 뭐 핸드폰 좋은 거 사는 것도 사치다. 이렇게. 저도 사치예요. 그런 게 다. 자, 아무튼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그 35번에 나오는 2번 지문에 즉각 쌍곡선의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을 인상해도 매도자의 수입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거 뭐야?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죠. 그죠? 변함이 없죠?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대체로 그런 비중을 어느 정도는 맞춰요.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거는 더 많이 넣고 덜 출제되는 거는 덜 넣고, 그래서 판매 수입에 대해서는 한 2번 정도만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3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1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맞나요? 다음에 공급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비탄력적 경향이 강하고 기존 주택일수록 탄력적 경향이 강하다. 맞죠? 신수탄, 중공탄. 다음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자, 그러면 공급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다음에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토지 공급 곡선의 경사도는 완만해진다. 가팔라지죠. 비탄력적이 되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경영량은 증가하고 다 위로 가는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으니까 완만할수록이잖아요. 공급이 완만할수록 양이 더죠. 양이 더. 맞나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균형량도 증가, 균형가격도 상승, 이걸 이미 생각해 놓는단 말이에요. 균형량도 증가, 균형가격도 상승, 이렇게 다 위로 해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자, 증가는 증가인데 많이냐 적게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탄력적일수록은 더 완만할수록이잖아요. 완만할수록 양은 더 많이 증가하고 증가는 증가인데, 맞나요? 가격은, 이게 가격은 이거잖아요. 가격은 탄력적, 가격은 적게 변하잖아요. 양은 더 많이 변한다고요. 됐나요? 가격은 상하로 보고 양은 좌우로 보고,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 됐고요. 37번에 열어보시고, 자, 38번부터 이제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도 이걸 내가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입장 정리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 탄력성 보세요.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그 방향에 의해서 종류를 묻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만한 거. 이거는 탄력성과 그래프 할만해요? 이거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럼 다 맞추는 거네. 그럼 여기까지가 단데,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에서 세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여기까지 세 문제. 이제 계산 남았잖아요. 이 계산이 이제 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모두 네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 문제를 버리면은 세 문제 맞추면 되는 거고, 계산 문제도 하면은 네 문제 맞추면 되는 거고, 네 문제 다 맞추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아까 요거는 임대료 규제할 때 그 임대료 규제를 하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어디 하는 거? 낮게 하는 거를 연습해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다 되는 거고. 자, 그럼 계산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의 계산 문제는. 첫째, 균형의 결정,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 계산하는 거예요. 균형 계산. 두 번째, 시장 수요 계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탄력성 계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산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입장 정리하면 되죠. 이거 할 만한 거 아닌 거, 할 만한 거 아닌 거. 됐나요? 자, 그럼 먼저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하는 거예요. 38번, 39번이 바로 균형량, 균형 가격 계산하는 거예요. 38번과 39번의 차이는 뭘까요? 38번은 이거예요. 39번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를 보고서 이 문제는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거, 이 문제는 두 번 계산해서 비교하는 거. 자, 그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맨 끝에 질문을 보면 돼요. 38번의 맨 끝에 질문 앞에 뭘 묻고 있어요? 뭘 묻고 있어요? 여기는 변화를 묻고 있죠. 변화. 39번은 변화를 묻고 있죠. 여기는 균형 가격은 또는 균형량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이런 형태의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뭘 봐야 돼요? 맨 끝에를 봐야 돼요. 맨 끝에. 물음표 앞에를 봐야 돼요. 그걸 봐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구나. 근데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몇 세트를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두 세트를 찾아야 돼요. 수요함수, 공급함수, 수요함수, 공급함수. 처음 수요함수, 공급함수, 나중 수요함수, 공급함수.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찾고 시작해야 돼요. 풀다가 못 찾아. 이러면은 그동안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찾을 수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푸시라 이 말이에요. QD1은 얼마이고 첫 번째 수요. 공급은 그대로 있죠. 수요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QS는 얼마, QD2는 얼마, QS는 얼마. 문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나오는 경우에는 요게 변하면은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공급 곡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QD1이 뭐라고 돼 있어요? 850 마이너스 P인가요? 여기는 EP 플러스 100인가요? 자, 여기에서 뭐가 변해요? 수요가 변하죠. 수요가 1300 마이너스 P로 변하고 공급은 그대로 있죠. EP 플러스 100. 자,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이니까 850, 첫 번째 850 마이너스 P는 2P 플러스 100 하니까 넘어가면은 3P가 되니까 넘어가서 750은 3P. P가 3개가 750이니까 P가 1개는 250. 이걸 집어넣으면은 600이 나오죠. 뭐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관계 없잖아요. 맞죠? 따라오고 계시나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그래서 등식으로 놓은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푼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값이 같은 거죠. 이제 1300 마이너스 P는 2P 플러스 100. 여기 넘으면 마이너스 P가 3P가 되고 100이 넘어가면 1200이 되죠. 1200은 3P. P는 400. P400을 집어넣으면 Q는 400을 집어넣으면 900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가격은 250에서 400으로,
균형량은 600에서 900으로, 여기가 250에서 얼마로? 400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600에서 900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할만한 거요? 패스하는 거요? 할만한 거? 자, 입장 정리됐어요? 입장 정리됐죠? 그 다음에 자 40번은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한 거예요. (40번은) 시장 수요 함수. 자, 이 시장 수요 함수는 기존에 이제 수요 함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계산하든 또는 개별 수요 함수를 이제 다 합해서 시장 수요 함수를 하든, 자, 몇 배, 수요자 수가 몇 배가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간단해요. P는 200-4QD로 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 이 시장의 수요자 수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데요. 이 소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했어요. 자, 단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뭐로 나타내고요? QM으로 나타내죠.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뭐로? QM으로 나타내요. 자, 몇 배가 됐다고요? 수요자 수가 2배가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QD를 빨리 찾아서 QD 자리를 뭐로 바꾸면서? QM으로 바꾸면서 밑에 분모에 뭘 쓴다고요? 2배, 이걸 쓰네. 2배. 그러면은 정리만 하면 돼요. 200-2QM, 이게 정답이에요. 3배면은 3분의 4QM 하면 되고, 정리하면 되고, 4배면 4분의 4QM. 됐죠? 할만하죠? 됐고. QD가 이쪽에 와도 마찬가지요. QD가 100-2P다. 여기서 3배다. 그럼 어떻게? QD 자리에 3분의 QM 하면 되잖아요. 100-2P. 정리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QM은 300-6P.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QD가 어디 있든 관계없어요. QD가 왼쪽에 있든 QD가 오른쪽에 있든, 이런 경우에는 QD를 오른쪽에 넣었잖아요. 이렇게 줄 때는 QD가 또 왼쪽에 있잖아요. QD를 왼쪽으로 주는 문제든 오른쪽으로 주는 문제든 관계없이 QD를 찾아서 몇 분의 QM,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됐고, 입장 정리 됐죠? 그 다음에 탄력성. 입장 정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41번부터 탄력성이요. 자, 이건 이제 형태를 나누어서 탄력성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막 즐거워지려고 그래요, 뭔가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막 즐거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제가 좀 세디스트 같은 그런 좀 비정상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즐거웠지 모르겠어요. 자, 탄력성을 묻는 문제가 있고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다른 걸 묻겠다는 소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탄력성을 구하라가 아니고 탄력성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다른 걸 묻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력성의 의미가 뭐예요?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수량 변화를 묻겠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자, 근데 이거는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또다시 퍼센트를 알려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고요. 퍼센트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출제돼요. 너무 쉬워서 이건 여기도 없어요. 뒤에 있긴 있는데 하나만 물은 적 있어요. 하나만 물은 적도 있어요. 뒤에는 이제 하나만 묻지는 않아서 그런데
가격 변화율이 5%이고 수요량 변화율이 10%이면 탄력성은 이렇게 물어요. 이런 문제도 나올까 싶죠. 2번 나왔어요. 2번. 이게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어떻게 냈는가 하면 가격 변화율이 5%이고 수요량 변화율이 7% 이렇게 됐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렵잖아요. 5분의 10보다는. 아니 진짜 그렇게 2번 나왔다니까요. 우리 시험에. 뭘 알려준다고요? 퍼센트를 알려주는 경우. 자, 그럼 뒤에 있어요. 뒤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보시면 돼요. 저기 50 몇 번인가 하면은 53번이에요. 53번. 53번에 기출문제 있죠. 작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것도 함께 물었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만 물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알려줬죠.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자, 가격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 수요량은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 이렇게 나왔죠. 이러면 무슨 탄력성 생각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아파트 매매 수요량 나오잖아요. 자, 아파트 매매 수요량 나오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아파트 매매 수요량 이렇게 비교할 때는 무슨 탄력성? 그 16%와 4% 비교하는 거, 그 바로 아래 위에 있는 거요.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고, 그러니까 같은 재화일 때는 가격 탄력성이고 다른 재화일 때는 교차 탄력성이고,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16분의 8 하는 거 하고 16분의 4 하는 거 하고. 자, 여기서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방향이에요. 방향.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반대로 나타나요. 항상 반대로 나타나도 표시를 할 때는 그냥 양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10% 상승, 화살표로 생각해야 돼. 늘 상승은 위로 옆에 써놔야 돼요. 상승하면 화살표 위로 그려놓고요. 증가해도 화살표 위로 그려놓고요. 감소하면 화살표 아래로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항상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6분의 4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4거든요. 16분의 마이너스 4인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16분의 4 하는 거 하고 같잖아요. 16분의 4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몇이 되는 거고요. 0.25 4분의 1이니까. 근데 16분의 8 하는 건 뭐 이게? 이거는 매매 가격 16% 상승 위, 또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량 8% 증가 위, 둘 다 증가 위죠. 그럼 양수죠. 양수니까 무슨 제? 대체제. 그리고 16분의 8이니까 반이니까 0.5.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퍼센트를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면 나는 그냥 분모 분자만 정해서 그냥 계산하면 끝이죠. 이거 할만해요. 그렇잖아요. 할만하죠. 지금 이거 아까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 가지고 대체제 보완제 정상제 혈등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알려주는 경우 할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 요거는 내가 직접 뭐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퍼센트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문제가 바로 41번, 42번 문제예요. 41번, 42번 문제. 자, 그 중에서 제가 42번을 풀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2번은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단 말이에요.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데 최초값 기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중간값 기준이 있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자, 근데 탄력성 공식이 다들 뭔지는 아시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퍼센트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공식 필요 없어요. 최초값 기준, 자, 그게 가격이 어디서 얼마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수요량은 150에서 90으로. 그럼 이게 최초값이잖아요. 최초값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분모가 되게 하라 이 소리예요. 얘가 분모가 되게. 그럼 가격 변화율을 계산하든
수요량 변화율을 계산을 하든 요게 분모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격 변화율은 몇 프로? 4분의 2 해야 되지. 2만원 올랐으니까. 0.5 맞나요? 50%죠. 자, 여기는 150분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그냥 60 하면 안 되고 항상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결국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지만 이게 습관이 돼야 다른 데서 안 틀린다고요.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 마이너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게 양수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은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면 이게 약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4분의 2이고 2분의 1이죠. 2분의 1까지만 써볼게요. 2분의 1분의 150분의 60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이게 약분이 30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3, 5, 15, 5분의 2 5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혹시 딱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숫자가 똑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번분수로 나타내라고요. 2분의 1분의 5분의 2 이렇게 번분수로 나타내면은 네모 외자 이렇게 되죠. 맞나요? 안쪽의 끝끼리는 분모, 바깥쪽 끼리는 분자. 그럼 5분의 마이너스 4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맞나요?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0.8이죠. 됐습니까? 됐나요? 번분수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중간값 기준이에요. 그럼 자, 여기 중간값이 몇이에요? 5죠. 여기 중간값은 몇이에요? 120이죠. 맞나요? 120이고 5잖아요. 그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중간값이 뭐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요? 분모가 되게 하라는 얘기요. 그럼 가격 변화율이 몇 분의? 5분의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1이잖아. 1 변하는 게 맞나요? 중간값의 특징이잖아요.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걸 쓰라면 그 변하는 중간값에서 변하는 크기. 그럼 공식 따로 안 외워도 되잖아요. 공식이 또 이제 교재마다 이 공식이 있어요. 중간값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공식도 있어요. 공식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게 수요량 변화율은 120분의 하면 되잖아요. 이건 120분의 몇? 30.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져도 돼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져도 돼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이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번분수 걸로 5분의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 외자 4분의 5는 1.25 됐나요? 자, 됐죠? 자, 굳이 퍼센트를 계산하지는 않아도 돼요. 이게 퍼센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분수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퍼센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20% 여기 25%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번분수식으로 해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는 해결됐어요?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 묻는 문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할 수 없는 게 없죠. 지금 수요 공부 들어와서 다 할 수 있어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43번부터가 이제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예요.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어느 하나만 알려주는 문제. 둘 이상을 알려주는 문제. 이렇게 나눠져요. 둘 이상을 알려주는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죠.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자, 하나만 알려주는 문제가 43번이에요. 자, 43번은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임대료 탄력성이 몇이에요?
임대료 탄력성이 0.4죠. 이 소리가 뭔 소리라고? 탄력성의 개념이 0.4배만큼 뭐가 변한다? 수량이 변한다는 의미예요. 0.4배만큼. 뭐의 0.4배만큼? 임대료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항상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니까 임대료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과 같은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탄력성을 알려주고서 임대료가 몇 프로 변했다고 돼 있어요? 임대료가 10% 변했다고 돼 있죠. 자, 임대료가 10% 변했다. 위로 아래로? 위로 상승했죠. 자, 그러면 뭘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를 묻고 있잖아요.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자, 이 개념 자체가 임대료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 하면은 4% 변한다는 건 금방 나오지 않나요? 자, 결국은 이 탄력성을 알려주는 문제는 수량을 묻는다는 얘기 안 해요. 수량 변화를 묻는 거예요. 수량 변화 묻는 거. 수량 변화 묻는 문제는 이거는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자, 근데 다만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크기와 방향이거든요. 이런 형태 문제는 크기와 방향을 정해줘요. 방향. 크기는 뭐 하면 되고, 크기는 곱셈을 하면 돼요. 곱셈. 곱셈만 하면 크기는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은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반대.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지금까지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가격 탄력성에서만 조심하면 돼. 가격 탄력성은 항상 어떻게? 반대.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야 되니까. 됐나요? 됐죠? 그럼 간단한 거죠. 이제 하나만 묻는 문제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44번은 둘 다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44번은 어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이고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이다. 두 개 다 알려줬죠. 맞아요? 자,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 몇이고 2이고 소득 탄력성이 몇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죠. 자, 이렇게 둘 다를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 가격이 몇 프로 변하고, 자, 1번, 2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3번, 4번 보시면 3번은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득이 10%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득이 10% 증가한다 돼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놈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얼마? 요놈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얼마? 전체 변화 얼마?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이 2인데 가격이 10% 올라갔어요. 여기 크기는 몇이고 크기는 20%이고 방향은 반대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수량 변화가 이렇게 돼요. 가격 변화와 반대로.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크기는 곱하기 하면 되죠. 몇 프로 변하는지 몇 프로예요? 15% 나오죠. 자, 근데 위로 아래로 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예? 이걸 제가 꼭 물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제요, 열등제요 이렇게 안 묻잖아요. 시험장 쫓아가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거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물어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제 이게? 열등제잖아요. 열등제면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가서 떨어지는 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결합된 효과가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몇 프로? 35%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니까. 맞나요? 맞아 아니에요. 각각을 할 수 있다면 결합된 거 못하면 바보죠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각각을 할 수 있으면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애한테는요, 정말 그 자기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르쳐 봤어요? 애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애가 몰라도 차근차근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하는 분들도 저한테 오면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4번까지 해볼게요. 이제 4번. 이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10% 감소하면 했죠. 자, 이번에는 10% 상승하면서 소득이 10% 감소한다 그랬죠. 자, 이게 10% 상승인데 여기가 10% 감소의 감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위는 똑같잖아요, 지금. 위는 20% 감소 똑같은데, 자, 여기는 10% 감소니까 곱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15%는 15%인데 이제 밑으로니까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20%고 이건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5%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됐나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4번 문제예요. 3번, 4번 방식은 같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묻는 거, 하나만 알려주는 문제, 둘 이상을 알려주는 문제, 둘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탄력성을 알려주고 물을 때는 수량 변화를 묻겠다는 소리인데, 그 정확한 그 크기와 방향을 알려면은 일단 크기는 어떻게 하고요. 크기는 곱셈을 하면 되는 거고, 방향은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반대로,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면 같은 방향으로,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다음에 45번, 4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7번은 어려워요. 46번, 47번 난이도가 높아요. 46번, 47번은 난이도가 높은데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좋아요. 자,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조금 전 이거하고 똑같아요. 47번이. 47번 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44번에서는 요거 네 가지 알려줬잖아요. 네 가지 알려주고 전체를 묻지 않습니까? 예? 방금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 프로 이거 묻잖아요. 이걸 묻는다고, 이거를 이렇게. 근데 47번 문제는 요거를 알려줘요. 요거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1%예요, 0%예요? 0%인가요? 47번. 47번이 1%죠, 1%. 두 개 다 알려줬잖아요. 이거 0.5, 이거 0.5 알려줬죠? 0.4 알려줬죠? 그리고 이거 10% 상승이라고 알려줬나요? 10% 상승하였음에도 했잖아요. 10%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야 정상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1% 증가하였다면 소득이 몇 프로 변했기 때문인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묻는다고요. 예를 알려주세요. 이거를. 그럼 이렇게 이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그냥 묻는 방향만 반대지. 맞잖아요. 이거 각각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0% 상승하면 여기가 5% 어떻게 해요? 감소죠, 감소. 5%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변화가 1% 증가하려면 소득이 몇 프로 변해서 여기가 6% 올라갔을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6% 올라가야 이게 플러스 1%가 되니까 여기 6% 되려면 이거 뭔가요? 이거 묻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서 나누기 해서 15%가 돼요. 15%. 이게 나누기 해야 돼. 이쪽에서. 어렵죠? 예, 할면 하면은 풀고 안 그러면 패스하고. 됐나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시장론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